안녕하세요. 네이버 GFA 라이브를 진행하게 된 AMPN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2본부 1팀 최민우, 이동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광고주 여러분들의 효율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서 네이버 GFA, 즉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네이버 GFA에 대한 내용으로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특징, 다양한 광고 유형 소개, 주요 상품 안내,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 업종 캠페인 세팅 전략하고 마지막 성공 사례로 마무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에 대한 설명입니다.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는 세 가지 주요 특징으로 광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데, 세밀한 타겟팅으로 연령, 지역, 관심사 등을 활용한 세밀한 타겟팅이 가능하고, 다양한 소재 활용을 통해서 배너, 동영상, 이미지 등 다양한 소재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입찰 방식을 통하여 광고 성과를 컨트롤할 수 있는 실시간 입찰 방식을 제공합니다. 네이버 이탈 유저 세팅 AI인데, 네이버 이탈 유저 리타게팅 및 AI 기능은 스마트 스토어 상세 페이지 방문자나 장바구니 담기 등 유입된 유저를 타겟팅하여 내 상품에 반응한 사용자를 재구매 목적으로 운영하는 캠페인입니다. 리타게팅이 어려운 스마트 스토어 이탈 고객도 네이버 전환 데이터 수집을 통해 효율 분석과 리타게팅 모수 외 도달 범위 확대 기능을 활용해 유입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GFA에 대한 이제 간단한 이제 정의부터 조금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동규님은 이 GFA를 운영을 하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강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이 제품을 가지고 정확한 타겟팅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조금 좋은 것 같습니다. 그죠. GFA가 또 타겟팅 자체도 굉장히 세밀하고 다양하게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요새 GFA 광고 문의가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이에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광고 유형 부분이고요. 먼저 이제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는 이제 네이버의 다양한 지면에 최적화된 여러 가지 광고 유형을 제공하면서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이제 상품인데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이제 이미지 배너형인데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 채널 DA나 이제 모바일 DA 등 이제 주목도가 높은 지면에 노출되는 표준 배너 지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제 스마트 채널 DA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색창 아래에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쳐진 이 박스처럼 이런 식으로 광고가 노출이 되고요. 모바일 DA에서도 중간에 이렇게 조금 넓은 이런 박스로 광고가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1:1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큰 화면으로도 광고가 노출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 이제 광고 이제 네이티브 배너형인데요. 네이티브 배너형은 이제 네이버 모바일에서 모바일 PC 그리고 DA, 쇼핑 광고 등 이제 다양한 지면에서 콘텐츠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거부감 없이 사용자에게 다가가는 형태고요. 광고 지면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시면은 이제 모바일 DA, 네이티브 같은 경우에도 일반 게시물이랑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광고가 노출이 돼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로 하여금 이제 조금 더 이제 광고에 대한 거부감도 좀 없애면서 조금 더 이제 자연스러운 노출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카페에도 일반 게시글처럼 이런 식으로 같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 피드형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미지 피드형 같은 경우는 네이버 뉴스 콘텐츠처럼 피드가 정보가 나열되는 지면에 자연스럽게 삽입되어 몰입도 높은 광고 환경을 노출하는데, 이때 1:1, 16:9 다양한 비율의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쇼핑 검색 같이 이렇게 좀 큰 화면으로 1:1 비율로 나와서 볼 수 있고, 뉴스 같은 거 보실 때 내용 보다가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이런 광고들, 이런 것처럼 중간에 광고 사이에 들어갈 수 있고, 1:1 비율보다는 조금 작은 사이즈로 상단에 광고 노출될 수 있고, 2:3으로 해서 좀 더 많이 넓은 페이지로, 1:1보다 넓은 페이지로 전체적으로 페이지가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컬렉션형인데 여러 개의 이미지를 조합하여 보여주는 형태로 2단형, 슬라이드형, 다양한 레이아웃을 통해서 하나의 광고에서 여러 상품이나 서비스를 좀 효과적으로 많이 강조할 수 있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제품인데 여러 가지 사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광고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큰 이미지 하나를 노출시키고 그 바로 밑에 작은 상품들을 나열할 수 있고, 같은 식으로 큰 상품에 다른 다양한 상품들, 또한 이제 방금 같이 보셨듯이 큰 이미지 배너를 이제 이미지 슬라이드로 넣어서 넘겨보면서 이렇게, 보통 이제 좌우 쪽에 화살표 같은 게 보이실 텐데 여기서 클릭하면 넘어갈 수 있거나 드래그해서 넘어갈 수 있게 이런 형태로 컬렉션으로 나눠서 광고를 노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네이버 GFA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이제 광고 이제 상품이더라도 다양한 형태로 노출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제 상품의 특성에 맞는 이런 광고 유형을 직접 선택해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상품 안내인데요. 먼저 이제 인지도 및 트래픽 광고예요. 이 상품은 이제 뭐 광고할 브랜드나 상품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사용자에게 최대한 많이 노출시켜서 웹사이트 또는 이제 앱 랜딩 페이지로 사용자 방문을 증가시키고 인지도를 이제 올리는 게 주가된 트래픽 광고입니다. 즉 이제 잠재 고객을 찾고 광고 클릭을 최대화해서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이고요. 우선 그리고 입찰 방식이 또 이제 가장 중요하실 텐데요. 입찰 방식은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선택이 가능합니다. 먼저 자동으로 AI가 입찰 방식을 설정해주는 이제 자동 입찰이랑, 그리고 클릭수 최대화 입찰 전략을 사용해서 이제 CPC 방식으로 클릭당 과금으로 과금도 가능하고요. 수동 입찰을 선택하시면 CPC 또는 이제 CPM 중에 선택을 해가지고 직접 설정이 가능하시고요. 노출 영역은 이제 네이버나 네이버의 이제 패밀리 매체 그리고 퍼포먼스 네트워크 등 다양한 지면에 모두 노출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이제 웹사이트 전환 광고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다음은 웹사이트 전환 광고인데, 이 상품은 웹사이트에서 전환을 발생시키는 가능성이 높은 사용자들에게 광고를 노출하여 전환수를 극대화합니다. 핵심 특징은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전환 가능성이 높은 오디언스를 자동으로 찾아내는 점입니다. 입찰 전략으로는 크게 전환수 최대화, 그래서 입찰 전략은 전환수 최대화를 하는 걸 목표로 하여 전환 가치 최대화라는 입찰 전략을 통해서 구매 전환 가치를 최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이때도 주의사항이 있는데, 주의사항 같은 경우는 광고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는 최근 일주일 이내 최소 40회의 전환수가 필요하며 수동 입찰 방식은 따로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입니다. 쇼핑 광고에는 크게 다이내믹 광고와 쇼핑 소식 광고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먼저 좌측에 보여지는 쇼핑 다이내믹 광고 같은 경우는 네이버 쇼핑 상품 DB 및 사용자 행동 데이터를 활용해 개인 광고 소재를 동적으로 생성하여 타겟팅 및 추천 기반을 높은 효율을 보이는 상품인데, AI 기반 고도화된 추천 및 제어 시스템으로 이용자 친화적이면서 광고 효과가 높은 타겟팅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쇼핑 소식 광고인데, 쇼핑 소식 광고는 네이버 쇼핑 지면과 뉴스판 등의 이제 주목도 높은 지면에 스토어 혜택 및 프로모션 소식을 노출하여서 마케팅 효과를 높이는 상품인데, 내 스토어에서 관심이 있을 신규 이용자를 찾아서 광고로 노출 수 있는 카탈로그 광고 자동 타겟 확장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상품 판매뿐이 아니라 소비자 솔루션과 연동해서 설문을 진행하거나 마케팅 메시지와 함께 소비자들에게 도달하는 다방면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에드부스트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나온 상품이기도 하고 이제 GFA의 핵심 상품 중 하나인 이제 애드부스트 캠페인입니다. 애드부스트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쇼핑 상품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AI가 자동으로 광고 성과를 최적화하는 쇼핑 전용 캠페인인데요. 그래서 요새 이제 애드부스트 관련해가지고 많은 문의가 들어오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품이기도 해요.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운영 리소스 부담이 이제 최소화된다는 것입니다. 네이버 쇼핑의 전체 상품이 자동으로 연동되고 AI가 최적의 소재를 자동으로 생성하며 타겟팅부터 타겟팅 및 입찰까지 자동으로 최적화해주는 광고 상품입니다. 캠페인 목적에 맞게 이제 최적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지명과 유저를 AI가 직접 찾아서 연결해주기 때문에 통합 검색, 쇼핑 검색, 추천 지면 등 네이버 전역의 인벤토리에서 효과적인 노출이 가능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광고 세팅에 조금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도 조금 더 이제 진입 장벽 없이 부담 없이 실행이 가능한 그런 상품이고요. 쇼핑 지면도 한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쇼핑 검색 사이에 자연스럽게 광고가 노출이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검색할 때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클릭률이나 전원율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추천 업종이랑 이제 캠페인 세팅 전략인데요.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는 다양한 업종에서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대시보드상 구매 전환 금액이 소수점 단위로 찍히고 실 매출과 일치하지 않는데 따로 UTM 같은 걸로 추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케터님들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까요? 네. 우선은 네이버는 UTM 같은 걸로 따로 추적이 조금 불가능해가지고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어렵고요. 구매 전환 금액이 실 매출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저도 이번에 운영을 하면서 실제로 애드부스트에서 그런 경험을 조금 이제 겪어가지고 안 그래도 저도 네이버 측에 조금 이제 문의 중인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기존의 뭐 트래픽이나 전환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시보드상 이제 전환 캠페인은 대시보드상 금액이 이제 찍히면은 그게 실제로 이제 전환이 난 금액이었는데 최근에 애드부스트 업데이트를 또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런 이제 전환값이 이제 조금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도 저도 지금 조금 많이 확인해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는 이제 다양한 업종에서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먼저 이제 문의 업종, DB 업종에서는 학원 교육이나 보험, 그리고 렌터카나 이제 자동차 견적, 부동산 임대, 병원 클리닉, 시술 상담 등 이제 다양한 업종에서 이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근데 특히 이제 병원 클리닉이나 이제 시술 상담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되는 경우가 조금 많아가지고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가지고 이제 소재를 제작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비교나 탐색이 조금 긴 업종으로는 이제 가전 프리미엄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리빙 가구 이쪽에서도 브랜드 제품들을 조금 장기간 노출을 시키면서 브랜드 인지도랑 전환 최적화까지 모두 가능한 구조로 운영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온라인 쇼핑몰 전반에서 이제 패션 잡화나 뷰티, 생활용품, 식품 등은 네이버 GFA 상에서 전환 데이터 축적 후에 CPA 안정화가 가능합니다. 특히 이런 이제 업종 같은 경우에는 GFA로 이제 자주 노출을 하면서 대부분 이제 네이버에서 구매하는 고객들이 이제 쇼핑 검색이나 또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많이 구매를 하고 계시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도 GFA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이제 업종별 캠페인 세팅 전략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업종별 이제 사용되는 캠페인 세팅 전략이 다 다르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고객사의 주요 목표가 업종 특성을 고려해서 최적의 캠페인 비중을 제안을 드리겠지만 실제로 모든 전략은
광고주의 현재 상황, 예산, 데이터 축적 정도 등 개별 업체의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지금 드리는 가이드는 효율적인 캠페인 구성을 위한 기본적인 흐름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앞서 말한 교육 서비스 이제 B2B 같은 DB 업종 같은 경우는 의사결정이 신중해서 최종 구매보단 리드 확보, 데이터 확보가 가장 목표로 하면서 전환 캠페인에 집중하면서 구매 대신 리드가 이제 로아스가 안정적이며 확보된 DBH를 높게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전환 캠페인을 조금 높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실제로 이제 동규님이 GFA를 운영을 하시면서도 이렇게 앞서 이제 권장 비율 같은 거 설명해 주셨는데요. 혹시 이 해당 권장 비율로 운영도 하겠지만 뭐 업종이나 이제 업체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이제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런 경우에는 권장 비율을 뭐 업체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조금씩 이제 조정을 하시는 편이세요? 제 기준 같은 경우는 업체가 어떤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는지, 데이터베이스를 쌓는 건지 아니면 판매 업종이 쌓는 제품인지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 캠페인 운영을 조금 다르게 설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인지도면이면은 이제 트래픽 캠페인을 조금 더 많이 가져가신다던가, 네네. 아니면 뭐 인지도도 있고 어느 정도 전환이 이루어지면은 뭐 카탈로그 캠페인이나 애드부스트 캠페인 쪽으로 조금 더 이제 예산을 옮긴다던가 그런 식으로. 네. 네. 다음은 부동산이나 고가 제품 같은 상품들. 이런 제품들은 구매 주기가 되게 깁니다. 아무래도 가격이 크다 보니까 나 이거 바로 사야지 하는 것 같지 않지 이제 고객이 구매 여정이 되게 복잡합니다. 아무래도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어느 제품이 좋은지, 이 제품이 더 좋은지 다른 제품이 더 좋은지 확실하게 하기 때문에 단순 온라인 전략보다는 내 브랜드가 어떤지, 왜 좋은지 이렇게 브랜드 신뢰 및 정보 탐색이 매우 중요하므로 양질의 잠재 고객을 넓게 형성하기 위한 게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앞에 같이 데이터베이스를 쌓는 이제 DB 업종 같은 경우는 전환 캠페인이 높았지만 이제 부동산이나 고가 같은 제품들은 전환보다는 전환 캠페인으로 같이 이용하긴 하지만 좀 낮아서 리드 확보를 높이는 구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커머스, 쇼핑몰 같은 제품, 쇼핑에서 물건을 다 팔 수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상품 종류들 많고 구매 주기가 앞에 고가에 비해서 구매 주기가 비고 짧기 때문에 시각적 요소의 영향이 많이 큽니다. 특히 한번 구매했던 사용자들의 다시 한번 리타겟팅하는 기회가 높은 특징이 있기 때문에 카탈로그와 전환 캠페인을 높은 비중으로 가져가서 단기적이랑 중기적까지 이제 안정적이게 리마케팅 효율을 높이는 세팅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드리면은 이 비율과 역할은 일반적인 최적화 방안이기 때문에 고객에게 이제 업종 내 경쟁 상황, 마케팅 목표, 프로모션 시기에 따라서 각 캠페인의 비중이나 세부 전략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또 사용하시는 게 이제 이커머스 업종에서 GFA를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그래서 기본 전략으로는 방금 이제 동규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런 전체적인 플로우지만 조금 더 이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인지도가 조금 낮은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래픽 캠페인을 통해서 이제 고객에게 브랜드를 노출하는 과정을 가장 먼저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래픽이랑 같이 많이 가져가는 캠페인이 이제 전환 캠페인을 통해서 노출량과 그리고 전환을 유도하는 그런 이제 로아스에 가장 핵심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카탈로그 캠페인과 애드부스트 캠페인 같은 AI 캠페인이 많이 생기면서 이 부분에서 전환 캠페인 비중을 조금 낮추면서 카탈로그와 애드부스트도 함께 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뭐 최고 이제 로아스를 달성하는 거는 아무래도 뭐 카탈로그 캠페인이
이제 재방문 유도를 하다 보니까 가장 많은 편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전환 캠페인이나 애드부스트 같은 경우에는 업체마다 효율성이 좀 많이 다른 편이어가지고 이 부분은 이제 진행을 할 때 저희가 초기에 테스트를 진행을 하면서 복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저희가 직접 운영했던 성공 사례인데요. 간단하게 이제 사례와 함께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커피 브랜드 K 업체인데 이분은 이제 애드부스트 쇼핑 캠페인을 집행해서 4주 전후 4주간 성과 비교해서 이제 클릭 성과 개선뿐만 아니라 실제 구매까지 이제 연결이 잘 된 사례인데 클릭률 14% 상승, 구매 전환율 154% 상승, 구매 전환 금액은 무려 650% 상승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향균, 쌀균 브랜드 업체인데 캠페인 운영을 통해서 채널 유입수가 4.9배, 채널 거래액이 3.8배 증가하였고 이제 브랜드를 좀 같이 올렸기 때문에 브랜드 검색량이 2.1배 증가하고 구매 고객 수도 2.8배나 증가하면서 인지도 및 실구매 고객 확보에 큰 효과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업체인데 고객 구매 여정과 광고 카탈로그 광고를 통해서 쇼핑 당일 라이브 로아스가 각각 623% 달성했고 1100% 상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용품 브랜드인데 소재 DA 운영 후 추가 검색률이 45%까지 상승했으며 검색 광고 매출은 77%까지 향상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GF를 운영하면서 이제 복합적인 성과가 나오고 이제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가지고 이제 나타내는 브랜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 예시로 저희가 보여드리는 업체만 해도 이제 뭐 커피 브랜드라든가 그리고 이제 향균이나 살균 브랜드 업체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업체, 이제 반려동물 업체 등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이씨 업종에서 조금 이제 장점을 조금 많이 나타내는 그런 광고 상품입니다. 전환 캠페인 세팅 시 어느 지역에서 가장 많이 구매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게 보고서 상에서는 지역별로는 따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세팅 어느 지역에서 가장 많이 구매했는지를 조금 확인을 하고 싶으시다면은 세팅 단위에서 지역별로 조금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세팅을 나눠 놓고 해당 캠페인이나 세트에서 어느 지역을 타겟팅한 세트에서 매출이 더 많이 나오는지 그 부분은 약간 그런 식으로 세팅단에서 조금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보고서는 저희가 지역까지는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세팅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진행을 하시면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제 오늘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는 세밀한 타겟팅과 실시간 입찰 방식을 통해서 광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상품입니다. 다양한 광고 유형을 활용해서 인지도 증대, 웹사이트 저장 극대화, 그리고 네이버 쇼핑에 특화된 다이나믹 광고 AI 기반 애드부스트 캠페인 운영까지 가능한데 특히 업종별 캠페인 세팅 전략을 활용하면 교육 서비스, 부동산 고가 상품, 마지막 이커머스 쇼핑몰 등 각 업종의 특성에 맞는 최적화된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실제 성공 사례에서도 애드부스트 캠페인 등을 통해 클릭 성과율뿐만 아니라 실제 구매까지 더 잘 연결되는 것을 방금 성공 사례를 통해서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네이버 GFA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를 활용해서 효과적인 마케팅 성과를 창출하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또 이제 추가로 오늘 설명해드린 내용 중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여기 있는 이제 이동규 동규님한테 따로 이제 문의 주시면은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제 광고 퍼포먼스 2본부 1팀 최민호, 이동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